네. 안녕하세요. 이미지 처리팀의 권태환이고요. 발표는 페스털 RCNN이라는 모델에 대해서 발표할 거고, 시작하겠습니다. RCNN 계열의 모델을 알기 전에 오브젝트 디텍션에 대한 사전 지식을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신경망은 어떻게 물체를 탐지할까요? 신경망이 물체의 위치를 학습하기 위해선 위치에 대한 정답을 알려줘야겠죠. 신경망은 주어진 레이블로부터 물체의 존재나 위치, 분류의 정보를 받고 가중치를 학습해 나갑니다. 아래 그림은 오브젝트 디텍션의 레이블 형태인데요. 이거 보시면 여기 레이블 형태인데 단순 분류랑 다르게 레이블 벡터가 여러 정보를 가지고 있죠. 보시면 P, X, Y, H, W, C 여러 개가 있는데 우선 여기서 P 보시면 이 P는 바운딩 박스 내 대상의 존재 여부를 나타냅니다. 예, 오른쪽 사진 보시면 이 바운딩 박스는 물체를 감싸는 이 네모난 박스를 바운딩 박스라고 하는데 이 첫 번째로 이 물체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 크기까지 감지를 해주는 거죠. X, Y, H, W는 이 바운딩 박스의 위치와 크기를 나타내는 파라미터고요. 이미지를 픽셀 단위의 좌표계로 이렇게 나타내면은 픽셀을 그러니까 좌표계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박스 중심점 요 x, y 하고 그다음에 너비하고 높이로 표시할 수 있겠죠. 여기서 x, y가 중심점이고 그리고 h와 w가 박스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스 내에 사물을 분류하기 위해 클래스 레이블 이 밑에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이런 레이블을 바탕으로 오브젝트 디텍션은 사물의 위치와 분류 작업까지 모두 할 수 있는 거죠. 레이블 형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 박스 내에 사물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1이라고 표시가 되고 예, 중심점값 x, y 나오고 그다음에 박스 크기가 나오고 뭐 예를 들어서 클래스가 오토바이다. 그다음에 뭐 자동차다. 뭐 사람이다. 건물이다 하면 이제 이 자동차에만 1이 표시되고 나머지 클래스에 대해서는 다 0으로 표시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박스 내에 사물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p 값이 0으로 되고 나머지는 그냥 다 미지 값으로 어, 처리가 되는 거고요. 유효하지 않게. 그러면 만약 오브젝트가 여러 개고 크기도 다르다고 한다면 레이블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물 각각에 대한 이 P, X, Y, H, W, C 이 벡터들을 그러니까 하나의 벡터로 쭉 컨캐터네이트 시키면 되겠죠. 뒤에 이제 앵커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 앵커라는 개념이 이제 이런 식으로 레이블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바운딩 박스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크게 두 개의 방식이 있는데 그룹핑 슈퍼 픽셀에 기반한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 기법이 있습니다. RCNN하고 페스트 RCNN은 그룹핑 슈퍼 픽셀에 속한 이 셀렉티브 서치라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거는 이제 픽셀 단위로 세그멘테이션을 한 다음에 동일한 색의 덩어리로 점점 크게 모으는 거죠. 계속 크게 모아서 이제 어느 정도 모였다 싶으면은 이 대상이 있을 만한 위치하고 크기를 뽑아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대상의 위치로 잡을 수 있는 바운딩 박스를 추려내는 거고, 그 다음에 슬라이딩 윈도우는 셀렉티브 서치 전부터 있던 방식인데, 말 그대로 이미지나 피처맵 위에서 윈도우를 슬라이딩 시키는 거죠. 한 칸씩. 이 한 칸씩 슬라이딩 시키는 거죠. 이동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오는 그 앵커 개념도 이 슬라이딩 윈도우에 속하는 거고요. RCNN과 패스트 RCNN은 리전 프로포잘이라는 방식으로 대상이 있을 만한 곳을 제시합니다. 용어 의미에 대해서는 그 사용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앤드류 교수 같은 경우에는 어, 이 논문에서는 그 슬라이딩 윈도우하고 리전 프로포저를 구분하지 않는데 앤드류 같은 교수 같은 경우에는 두 개념을 좀 구분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이 나중에 보시면은 뭐 RCNN 계열의 그 디텍터에 들어가는 인풋 형태가
리전 프로포절이라고 하는 방식은 약간 박스를 만든 다음에 이 박스에 따라서 잘려서 정리된 이 부분 이미지나 혹은 부분 피처가 이제 그 디텍터에 들어가는 거고, 반면에 슬라이딩 윈도우는 박스의 위치와 크기가 그 자체로 디텍터의 인풋이 돼서 뭐 구분을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구분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이제 박스하고 박스에 따라 잘려진 그 이미지 위에 그 부분 이미지, 그 대상을 구분하는 거죠. 보시면은 이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셀렉티브 서치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박스를 추출을 하면 박스들이 나오고, 이제 이 박스들을 대상이 있을 만한 곳에다가 다 올려놓는 거죠. 다 이렇게 하나씩 올려보면은 그 중에서 이제 있을 만한 곳에 박스가 위치하겠죠. 그럼 그 이미지 영역 위에서 그 박스가 들어간 그, 그 형태로 이미지를 자르는 겁니다. 이렇게 올려놔서 이제 이미지를 자르는 거죠. 그럼 이런 부분 이미지들이 다 나오는데, 이 부분 이미지를 앞으로는 ROI, Region of Interest라고 하겠습니다. 이 ROI가 많이 나오겠죠. 이걸 이제 와프나 뭐 뒤에서 보시면 나오겠지만 풀링을 통해서 일정한 크기로 다듬습니다. 다듬어서 이제 다음에 이제 짜여진 그 신경망에 넣을 수 있도록 규격을 맞추는 거죠. 만약 이거를 학습 전체의 과정으로 보시면은 인풋이 되는 거는 이미지나 피처 맵이고, 리전 프로포절을 수행하는 이 네트워크의 인풋은 피처 맵이나 이미지가 되는 거고, 학습 결과로 나온 아웃풋은 바운딩 박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리전 프로포절이라고 하지만 이 잘려진 이미지, 요거는 이제 학습하기 위한 중간 과정에 해당하는 겁니다. RCNN 같은 경우에는 이 리전 프로포절이 픽셀 위에다가 이제 바운딩 박스를 올려놓는 거니까 2000개의 리전 프로포절이 나온다고 합니다. 2000개.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온 오브젝트 위치나 크기를 어떻게 평가할까? IOU라는 방식으로 평가하는데, 대상의 위치와 크기는 학습된 바운딩 박스로 나타났죠. IOU는 이 예측된 바운딩 박스와 그라운드 트루스 바운딩 박스로 연산하는 방식입니다. 두 바운딩 박스가 겹치는 영역 보시면은 이 빨간색 테두리가 그라운드 트루스 바운딩 박스고, 이 보라색 박스가 이 예측한 바운딩 박스죠. 그럼 이 두 개에서 이 겹치는 영역, 이 면적을 분자로 두고, 그 다음에 합친 영역을 분모로 둬서 이 점수를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예측된 바운딩 박스가 그라운드 트루스에 얼마나 근접한지 점수로 매겨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 개의 바운딩 박스가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은 뭐 찾고자 하는 두 개의 대상이 겹치는 경우에나, 그럴 때는 이 보시면은 non maximum suppression, IOU, 그러니까 점수가 제일 높은 박스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제외하는 걸로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이 IOU는 바운딩 박스 내 대상이 있냐 없냐, 그리고 바운딩 박스가 대상의 위치에 대하여 얼마나 좋은가를 그것만 판단하는 거지, 클래스 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까지는 판단하는 척도는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사전 지식이고,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전 지식 끝났고요. 다음은 페스털 RCNN이 나오기 위해 있었던 두 모델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RCNN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RCNN도 그렇고 나머지 모델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에는 논문을 처음 읽을 때 오브젝트 디텍션에 대한 뭐 자세히 알지 못해서 이게 좀 헷갈렸었는데, 그러니까 리전 프로포절하고 RCNN은 서로 다른 이 별도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림으로 보시면 이 왼쪽 그림, 이게 이제 RCNN이고, 그다음에 위에 있는 이 그림, 아까 보셨던 그 셀렉티브 서치, 이게 리전 프로포절이고, 이 네트워크는 이제 어, 따로 되어 있는 거죠. 아까 리전 프로포절 부분에서 말한 것처럼 셀렉티브 서치는 이미지를 인풋으로 받아서 가능한 바운딩 박스를 아웃풋으로 제시하죠. 그럼 이 바운딩 박스가
이미지 위에서 대상이 될 만한 부분대로 이미지를 자르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바운딩 박스가 나오면은 있을 만한 이 가능한 바운딩 박스들이 이미지 위에서 이렇게 나타나면서 이미지들을 자르는 거죠. 그러면은 각각 잘린 이미지들은 다 사이즈가 다르겠죠. 근데 여기서 이 컨볼루션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짜여진 아키텍처에 이미 짜여진 모델이니까 동일한 사이즈가 필요하겠죠. 이 동일한 사이즈로 맞추기 위해서 이미지를 와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와프된 이미지, 리전 프로포절이 와프됐고 이게 2000개가 있으니까 이 2000개 이미지 각각에 대해서 다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CNN 연산이 다 이루어지고 각 연산은 SVM하고 리그레션으로 각각 분류와 바운딩 박스를 학습하게 됩니다. 근데 보시면 좀 문제가 많죠. 우선 첫 번째로 CNN을 2000번을 해야 된다는 게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셀렉티브 서치가 RCNN이랑 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CPU에서 완전히 별도로 학습되는 겁니다. 이게 이 네트워크가 따로 된 거기도 하지만 프로세스 자체가 그냥 컨볼루션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GPU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얘는 그냥 CPU로 넘어가서 따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연산도 CPU이기 때문에 연산도 느리고 또 학습도 별개로 이제 두 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게 RCNN의 문제입니다. 다음에 Fast RCNN 같은 경우에는 RCNN의 이와 같은 단점을 극복한 모델인데 논문이 되게 빨리 나왔어요. 그 논문 같은 해에 나왔고 동일 저자인 로스 저숍이라는 그 저자에 의해서 발표가 되었고 그림을 보시면은 뭐 제일 눈에 띄는 차이가 일단 CNN이 연산이 전체 이미지에 대해서 딱 한 번만 하죠. 이 한 번으로 CNN이 한 번으로 줄었다는 점. 이게 가장 큰 차이고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그럼 리전 프로포절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이미지 레벨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피처 맵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죠. 이 피처 맵 레벨로 리전 프로포절의 수행이 이동되었다. 이게 페스탈 CNN의 핵심입니다. 페스탈 CNN 오퍼레이션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이미지 전체에 CNN 하고 그 다음에 셀렉티브 서치를 이 CNN 끝에 나온 피처 맵에 적용하는 거죠. 여기다가. 그러면 피처 맵을 기반으로 하는 이 바운딩 박스는 그러니까 바운딩 박스가 나오면은 다시 피처 맵 위로 아까처럼 박스들을 올려놓는 거죠. 그 적용돼서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를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또 마찬가지로 각기 다른 사이즈들의 이번에는 부분 피처죠. 부분 피처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번에는 이제 와프가 아니라 풀링으로 규격을 조정합니다. 이걸 ROI 풀링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여기 이게 ROI 풀링인데 차이점은 여기서 이제 리전 프로포절이 픽셀이 아니라 피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와프가 아니라 풀링으로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이고 중요한 점은 이 ROI 풀링으로 와프와는 다르게 단 한 번의 패스포워드로 과정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풀링을 거친 각각의 ROI를 벡터로 만들어서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에 집어넣습니다. 보시면은 그 벡터 만들어서 FCN에 넣는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나온 이 벡터 값을 가지고 병렬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 소프트맥스와 그 다음에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을 수행을 하는 거죠. 병렬적으로. 그러니까 따로지만 동시에 처리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최종적으로 이 로스 펑션을 멀티태스크 로스 펑션이라는 하나의 손실 함수로 묶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학습은 엔드 투 엔드로 한 번에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앞에서 RCNN 같은 경우에는 CNN 연산 결과에서 아까 SVM하고 그다음에 리그레서 따로 처리했었는데 이렇게 엔드-투-엔드로 처리했다는 점 역시 기존의 기술에서 많이 발전한 점이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어쨌든 간에 여기서 셀렉티브 서치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프로세스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CPU로 넘어가서 바운딩 박스 뽑아내고 그 바운딩 박스 다시 가지고 온 다음에 패스트 RCNN 위에다가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전 프로포설의 과정을 셀렉티브 서치로 하기 때문에 아까와 같이 CPU에서 느리게 처리하고 별도로 처리해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여전히 단점입니다. 실제 이제 속도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SPP넷은 제외하고 RCNN하고 이제 Fast RCNN만 비교하면 시간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됐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아니라 이제 리전 프로포설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문제인데 그래프로 보시면은 including 리전 프로포설에서 excluding 리전 프로포설을 뺀 길이 요 갭의 길이가 이제 리전 프로포설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되겠죠. 별로 많이 개선이 안 됐죠. 49초에서 47초 빼면 2초고 그다음에 2.3초에서 0.32초 빼면은 거의 뭐 한 2초 정도 걸린다는 이야기인데 이 리전 프로포설을 하는 그 자체는 많이 시간이 뭐 이렇게 줄지 않았고 그냥 CNN 연산 횟수를 이제 줄여서 시간이 크게 이제 줄었다는 점, 요게 이제 개선된 점이고 그럼 2.3초라는 속도를 가지고 과연 많이 이게 빠르다고 할 수 있냐,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는 게 이게 빠르냐고 할 수 있냐, 빠르다고 할 수 있냐 했을 때 이 이제 해당 논문 저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리전 프로포설을 하는 방법 자체가 이제 바뀌어야지만 이게 해결된다. 이게 바로 해당 논문이 목적하는 바입니다. 여기까지 어, 사전 모델이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하나 질문해도 될까요? 네. 네, ROI 풀링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좀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은데 이렇게 네네. 저도 페스트 RCNN 모델을 정확하게 읽어보진 않고 준비하면서 그냥 이제 본 거라서 어, 정확하게 아는 지식은 아닌데 뭐 이제 큰 맥락에서 말하면 이미지를 뭐 전에는 와프로 이제 정말 이미지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미지를 처리했다면은 이제 여기서는 이 풀링이 그 CNN 네트워크에 있는 그 풀링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각 사이즈마다 어떻게 풀링을 하는 것까지는 제가 그 코드를 못 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걸 이제 그냥 풀링 한 번으로 해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예를 들어서 뭐 크기가 예를 들어서는 뭐 얘가 뭐 10 곱하기 10이다. 근데 FCN에 들어가는 거는 뭐 100 곱하기 100이다. 근데 FCN에는 예를 들어서 유닛이 10개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은 여기에다 이제 적당한 크기로 풀링을 이제 걸어주면은 어, 그만큼 사이즈가 작아지겠죠. 풀링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개수만큼 뽑아내고 플래튼 시킨 다음에 어, 댄스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 각각 사이즈가 다른 각각의 ROI에 대해서 동일한 크기로 그 결과가 동일한 크기로 풀링을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코드를 못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분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면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페스털 RCNN인데요. 그 제목 뭐 제 나름대로 붙인 부제인데 One Process Composed of Two Network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페스털 RCNN 같은 경우는 엔드투엔드로 여전히 이제 엔드투엔드이긴 했지만 여전히 프로세스가 두 개가 필요 했었죠. 그러니까 두 개의 네트워크고 두 개의 프로세스인데 이번에는 네트워크는 두 개인데 프로세스는 이제 정말 원 프로세스가 된 거죠. GPU 내에서 그냥 한 번에 이루어진다는 점으로. 그래서 그림만 봐도 일단 되게 단순해졌죠. 요 그림만 보셔도. 그래서 이제 이 Faster RCNN, 이 기존의 Faster RCNN하고 다른 점은 리전 프로포설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 Faster RCNN은 기존의 Faster RCNN, 그러니까 디텍터로는 Faster RCNN을 그대로 사용한 거고요. 리전 프로포설의 방식만 Fast RCNN의 과정 내에 있는 리전 프로포설 네트워크, 리전 프로포설 네트워크라는 방식으로 이제 그걸 해결한 거죠. 저는
이러한 차이를 세 가지로 약간 리전 프로포절을 수행하는 방식의 펀더멘탈한 체인지, 근본적인 변화하고 그 다음에 리전 프로포절 네트워크를 사용했다는 점, 그 다음에 쉐어링 피처. 이 세 개가 이제 페스털 RCNN의 가장 큰 특이점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논문에서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 RPN과 앵커가 이제 가능하게 된 것은 약간 논문에서는 RPN하고 앵커 자체 그 새로운 기술들만 되게 강조를 했는데 핵심적인 거는 이제 리전 프로포절을 하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슬라이딩 윈도우 기법으로 다시 이제 바뀌었다는 점이죠. 기존의 셀렉티브 서치에서. 그리고 이제 이 앵커가 슬라이딩 윈도우의 그 사람들이 개발한 이제 새로운 방식의 슬라이딩 윈도우 기법이 앵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앵커의 핵심은 바운딩 박스의 크기를 가능한 경우의 수로 제한을 하는 게 앵커의 핵심입니다. 오퍼레이션 보시면 우선 윈도우가 피처맵 위로 슬라이딩 하죠. 이 슬라이딩 윈도우가 죄송합니다. 윈도우가 피처맵 위로 한 칸씩 슬라이딩 하죠. 이 중심점을 가지고 그러니까 중심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슬라이딩 윈도우가 있으면은 이 슬라이딩 윈도우의 센트로이드가 한 칸씩 피처맵 위에서 움직이는 거죠. 각 윈도우는 중심점을 가지고 이 중심점을 기점으로 매번 K개의 앵커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칸에서도 지금 K개의 앵커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슬라이딩 윈도우라고 하는 건 그냥 툴에 불과한 거고, 중요한 것은 이 슬라이딩 윈도우 센트로이드를 기점으로 해서 앵커가 K개가 주어지고, 이 센트로이드가 움직이면은, 중심점이 움직이면은 여기서 또 K개의 앵커가 있고, 세 번째 점에서도 K개의 앵커가 있고, 이 앵커가 계속 이제 센트로이드가 움직일 때마다 계속 따라온다는 점이죠. 그러면은 이 센트로이드가 막 돌아다니다가 오브젝트 피처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정해진 크기의 앵커는 뭐 어떤 크기로든 간에 오브젝트하고 겹쳐지겠죠. 부분적으로든 아니면은 뭐 전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없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IOU 값이 나오고 앵커가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리하면은 예를 들어서 논문에서처럼 9개의 앵커가 있다고 한다면 앵커 각각은 뭐 128, 256, 512 3개의 경우하고 1대1, 1대2, 2대1 3개의 경우에서 총 9개고 이렇게 이제 이 값은 이제 이 앵커 사이즈는 이제 초기화된 앵커죠. 이 초기화된 스케일과 에스펙트 레이시오를 가진 상태에서 슬라이딩 윈도우를 통해서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나오냐 하면 각 앵커의 크기가 학습 결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이제 담고 있는 게 이 독립적인 리전 프로포설 네트워크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 독립적인 리전 프로포설 네트워크에서 이러한 학습들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럼 이렇게 하면은 가능한 모든 위치와 모든 크기를 이제 예상해야 되는 셀렉티브 서치보다는 훨씬 빠르면서 합리적으로 바운딩 박스를 추려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리전 프로포설 네트워크에는 학습된 앵커들이 쭉 있고 이 네트워크의 피처맵을 인풋으로 다시 입력시키면은 약간 지금은 초기화된 상태였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CNN 연산에서 피처맵을 인풋을 시키면은 다시 인풋시키면은 그러면 앵커박스에 따라 두 개의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앵커박스 하나가 가지고 있는 결과가 오브젝트 or not object classification 그 다음에 박스 리그레이션 이 두 개가 이제 나오는 거죠. XY 아까 맨 첫 번째 장에서 말씀드렸던 P의 값1하고 0, 그 다음에 이 4는 X, Y, HW 총 6개의 값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파라미터 개수 차원에서 보면 이제 이 마지막 피처맵의 뎁스가 VGG의 경우 예를 들어서 뭐 512다. 그러면은 K개의 앵커가 존재하고 이 각각의 K개의 앵커가 그 안에 이제 6개의 값을 가지고 있고 하니까 제 파라미터는 512 곱하기 앵커의 개수 K 그 다음에 각 앵커가 가질 수 있는 값들 6개 이렇게 해서 값이 나오겠죠. 이 슬라이딩 윈도우 자체는 하나의 방식이죠. 그냥 정해진 크기의 윈도우를 그냥 슬라이딩 시키는 것 뿐인 거고, 이 슬라이딩 윈도우에 들어가는 값을 학습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얘는 파라미터가 이제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학습을 했을 때는 뭐 k가 예를 들어서 9라고 해봤자 6 곱하기 9 곱하기 512 같으면은 파라미터 수가 그래도 되게 적은 편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리전 프로포저를 새롭게 이제 리전 프로포저를 한 방식이고, 이제 그거랑 별도로 아직 패스트 RCNN이 남았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각 네트워크가 뭘 인풋으로 받고 또 뭘 아웃풋으로 내는지를 명확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리전 프로포설 같은 경우에는 인풋이 피처 맵이었죠. 그러면은 이제 모델을 임플레멘테이션 보시면은 모델 학습하는 훈련을 보면은 처음에 이미지넷 가지고 이제 프리트레인된 CNN 모델을 여기다가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이 CNN을 거쳐서 나온 피처 맵으로 넣는 게 아니라 이미지넷으로 프리트레인 시킨 다음에 그걸 이제 여기다가 넣는 거죠. 그러면은 이 리전 프로포절 같은 경우에는 피처 맵을 인풋으로 받아서 바운딩 박스를 아웃풋으로 내겠죠. 바운딩 박스 요 박스만을 아웃풋으로 내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디텍터가 되는 fast RCNN, 제가 초록색으로 테두리를 쳐놨는데, 이 fast RCNN에 들어가는 게 이 컨볼루전 네트워크를 거친 피처 맵하고, 그 다음에 리전 프로포설 네트워크에서 이제 결과 아웃풋으로 나온 이 박스 이 두 개를, 바운딩 박스와 피처 맵 이 두 개를 인풋으로 받아서 박스 내 대상의 클래스 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과 박스 리그레션을 아웃풋하는 겁니다. 핵심은 이제 네트워크가 별개라는 점이고, 이 테두리로 표시된 것처럼 별개로 되어 있다는 점이고, 그 다음에 학습 순서는 1번 object or not object, 그 다음에 bounding box proposal, 그 다음에 object is classification of class label classification, 그 다음에 이제 bounding box를 다시 학습을 하는 순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이 CNN, 그러니까 이 피처 맵으로 받은 게 아니라 처음에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받아서 바운딩 박스를 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바운딩 박스는 unrefined된 바운딩 박스고, 이게 이제 이 피처 맵을 다시 받아서 들어가서 이 페스탈 CNN에서 학습을 했을 때 이제 refined된 그 바운딩 박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걸 임플레멘테이션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되게 학습이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학습이 얼터네이트해서 그런데, 쉽게 말하면은 RPN을 이제 학습시킬 때는 fast RCNN을 픽스시키고, 그 다음에 fast RCNN을 학습시킬 때는 RPN을 이번에는 픽스시키고, 왜 그러냐면은 두 가정이 공통의 CNN 연산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반대로 픽스 시키지 않고 한다고 하면은 얘를 넣어서 연산을 한 다음에 나온 바운딩 박스를 다시 돌아가서 이 CNN, 그러니까 돌아가서 이 CNN을 거치고 이 페스탈 CNN이 이 피처 맵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얘가 처음에 연산을 해서 받았던 이 피처 맵하고 또 한 번 연산을 해서 거친 이 피처 맵하고 이게 다른 피처 맵이 되겠죠. 그래서 이 그러니까 얼터네이트하게 픽스를 시켜서 학습을 하는 거고, 임플레멘테이션 보시면은 처음에는 P1이 나오기 위해서 프리트레인된 CNN 모델, 이미지넷으로 이제 프리트레인된 CNN 모델을 가지고 처음 학습을 해서 예전 프로포저 네트워크에 넣어서 바운딩 박스를 뽑아낸 게 P1이고, 그 다음에 이 연산은 픽스 시킨 다음에 M2에서 이 방금 받은 P1하고 아까 프리트레인, 이미지넷으로 프리트레인한 그 값을 이제, 인풋으로 받아서 이거를 학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가 나오면은, 이 M2를 이제 이 RPN이 이번에 그 픽스된 M2 값을 받는 거죠. 아까는 완전히 상관없는 그 M0를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CNN 이 해당 네트워크에서 결과가 도출된 M2를 입력으로 받게 됐죠. 그래서 바운딩 박스를 내는 거니까 이때부터 이제 피처가 쉐어링 되는 거죠. 이 3번부터 이제 쉐어링 피처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바운딩 박스를 내면은 이 4번에서는 공통의 피처 맵을 가지고
이 피처맵과 그 다음에 이제 공통의 CNN을 피처맵을 바탕으로 한 바운딩 박스를 가지고 이 두 개,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 로스하고 클래스 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 뽑아내서 이제 진짜 학습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건 백프로페게이션에 대한 건데 approximate joint training 같은 경우에는 뭐 정리하면 이제 3번까지 끊는 거고 non-approximate joint training 같은 경우에는 4번으로 해서 구분하는 거는 바운딩 박스가 undefined 된 거, 그 다음에 defined 된 거. 이 차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논외지만 왜 피처맵을 공유하냐 라고 하면 뭐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만 플래튼 시키지 않은 CNN의 마지막 피처맵은 오브젝트의 특징적인 피처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위치 정보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진 보시면은 좀 사진이 흐리긴 한데 피처맵에서의 개하고 고양이 얼굴 위치하고 그 다음에 인풋 이미지 피처맵으로 나오기 전의 그 인풋 이미지에서의 개하고 고양이 얼굴하고 위치가 뭐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매핑이 되죠. 다시 말하면은 위치 정보를 어느 정도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피처맵을 공유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식 보시면 이 식은 그 전체가 아니라 아까 그 리전 프로포설 네트워크에서만 이제 사용되는 로스 펑션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object or not object classification 클래시파이어가 있고 이 로스 펑션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바운딩 박스의 for coordinates x, y, h, w에 해당하는 그 로스 펑션을 단순하게 더해서 합친 겁니다. 만약 앵커 내 오브젝트가 있다면은 P가 IOU 값으로 나오고 이 논문에서는 이제 그 IOU 값이 0.7 이상이면은 실제로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0.3 이하면은 그 바운딩 박스 내에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고 0.3하고 0.7 사이에는 그냥 무효한 값이라고 처리를 했는데 어쨌든 0.7 이상의 IOU가 나오면은 대상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P가 1이 되겠죠. 그러면은 대상이 있으면은 여기 박스 리그레서 보시면은 t 로스 펑션 앞에 이 pi 요 값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대상이 있으면은 이게 그러니까 p가 이제 제일 좋은 게 아이디어란 p 값이 1이니까 이 1이 곱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p가 있어야지 이 박스 리그레서 x, y, h, w를 학습하겠다는 거죠. 만약 반대로 P가 없다. 대상이 뭐 IOU 값이 0.3 이하다. 그래서 대상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된다고 하면은 T 로스 펑션은 학습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NCLS, NREG. 요거는 그냥 노멀리제이션 하는 거고 람다도 그냥 밸런싱 파라미터인데 뒤에서 나중에 이제 논문을 뒤에서 보시면은 나오지만 저작들도 이 값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람다 같은 경우에도 그냥 1에서 14이면은 뭐 거의 뭐 큰 차이였고 뭐 그렇다고 하니 노멀리제이션도 크게 뭐 적당값만 되면은 뭐 크게 뭐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밑에 표가 이 결과죠. 이 표가 중요한 건데 보시면은 앵커가 9개로 설정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128, 256, 512, 이 세 가지 경우. 그 다음에 에스펙트 레이시오. 에스펙트 레이시오는 가로 세로 비율인데 이게 PPT에서 제가 순서를 잘못 적었는데 논문에서는 2대1, 1대1, 1대2 순서대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요 세 개만 잘라서 보면은 128 곱하기 128에 2대1이면은 256 곱하기 128이겠죠. 앵커, 첫 번째 앵커가. 두 번째는 128 곱하기 128이고, 세 번째 앵커는 128 곱하기 256이고, 이렇게 쭉 해서, 그러니까 앵커의 초기 값이 9개로 주어진 거죠. 설정이 된 거죠. 이걸 학습을 이제 계속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앵커가 학습을 다 해보니까 최종적으로는 이 첫 번째 앵커는 처음에 256 곱하기 128이었는데 학습을 해보니 188 곱하기
111이 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앵커는 113 곱하기 114가 되었고, 세 번째 앵커는 되게 또 많이 크게 줄었죠. 70 곱하기 92가 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9개의 앵커가 바운딩 박스로 학습된 바운딩 박스로 제시가 돼서 패스트 RCNN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록색 글씨 보시면 각 리그레서는 하나의 스케일과 하나의 에스펙트 레이쇼, 즉 하나의 앵커에만 responsible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K개의 리그레서는 가중치를 쉐어하지 않는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그러니까 256 곱하기 128 A로 설정된 앵커가 188 곱하기 111로 변화된 그 양상하고 128 곱하기 256이 70 곱하기 92로 변화된 양상하고 이 변화된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앵커가 자기만의 가중치를 가지고 앵커와 앵커 사이에는 가중치를 쉐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제 실험 결과 보시면은 실험 결과는 제가 간략하게 준비했는데 논문에서 실험을 엄청 많이 했어요. 엄청 많이 했고 뭐 이것보다 실험이 더 있는데 뒤에 있는 거는 뭐 데이터셋을 그 훈련 데이터셋하고 트레인 데이터셋을 뭐 합친에 만에 뭐 이런 것들 비교하는 거라서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제 중요한 것만 보면은 그냥 비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전 프로포저를 셀렉티브 서치로 한 거냐, RPN으로 했냐. 페스털 RCNN에서 두 네트워크가 CNN을 쉐어했냐, 쉐어하지 않았냐. 훈련과 테스트의 컨시스턴시. 그러니까 훈련은 셀렉티브 서치로 하고 테스트를 RPN으로 했을 때 성능이 뭐 어떻게 변하느냐. 그다음에 RPN 로스 펑션에서 CLS 로스 펑션도 지어보고 그다음에 리그레스 로스도 지어보고 로스 펑션이 어떤 로스 펑션이 더 중요하고 뭐 혹은 어떤 로스 펑션은 뭐 기능을 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여기에는 뭐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 노멀리제이션도 변화시켜보고 마지막으로 CNN으로 이 제프넷이 좋냐 아니면은 VGG가 좋냐 뭐 이렇게 이제 다 비교를 한 건데 뭐 결과는 예상이 되는 것처럼 첫 번째로는 셀렉티브 설치보다는 RPN이 좋고 CNN을 아까 쉐어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쉐어하지 않는 것보다는 쉐어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훈련하고 테스트 간에 일관성 있는 게 좋고 로스도 둘 다 쓰는 게 좋고 근데 아까 노멀리제이션하고 람다는 이 표에는 제가 넣지 못했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점. 그 다음에 층이 더 깊은 VGG가 더 좋다. 이게 이제 핵심 실험의 핵심 내용이었고요. 중요한 거는 시간이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시간을 보시면 페스트 RCNN에서 2.3초가 걸리던 게 이제 0.2초로 줄었죠. 근데 앞에서 아까 보시면은 약간 리전 프로포자를 제외하고는 아까 0.32초가 걸렸는데 리전 프로포잘까지 해서 2.3초가 걸린 거였는데 여기서는 페스탈 RCN에는 0.2초가 걸렸죠. 약간 뭐 실험 결과를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뭐 시간을 좀뭐 땡겼겠지만 뭐 어쨌든 리전 프로포잘에 소요되는 시간은 이제 없다, 소요되지 않는다는 게 확실하게 된 거죠. 일단 예, 페스탈 RCN에 대해서는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번외로 준비한 건데 CNN 네트워크가 이제 이때는 VGG까지만 나왔는데 이제 너무 많이 나와서 각 CNN들 각 네트워크를 이제 이 페스탈 RCNN과 다른 오브젝트 디텍션 아키텍처에 대입해서 이제 비교한 거고요. 뭐 제가 이 다른 논문들까지는 안 읽어봐서 뭐 RFCN하고 SSD는 뭐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래도 이제 보시면은 노란 세로축 요 안쪽으로는 페스털 RCNN이 뭐 그다지 빠르다는 느낌을 못 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동일한 색깔들끼리 비교를 했을 때는 어쨌든 간에
이 동그라미 모양이 되는 Faster RCNN이 조금 더 빠르다. 다른 모델들보다는. 그리고 이제 이 초록색 가로축 요 위로는 이제 동그라미밖에 없죠. 특정 정확도 위로는 대부분 Faster RCNN이 높은 정확도 MAP를 기록하고 대신 그만큼 시간은 느려진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하지만 요즘 추세는 옆에 적어놨지만 YOLO, You Look Only Once라는 기술하고 마스크 RCNN 뭐 이런 기술들이 새로 많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RCNN 계열의 기술들은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는 추세라고 합니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